오늘 우리 K증시는 또 아시아에서 챔피언 먹어버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오랜만에 개장한 홍콩, 중국, 일본까지 전부 다 씹어 먹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오늘 신임 BOJ 총재 우에다 카즈오가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역할에 총력을 쏟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 얘기 듣자마자 현장에 막 기자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거 드디어 이제 일본도 제로금리 탈출하고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건가? 막 그러다가 그럼 기자가 현행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딱 그 직선적으로 물어보니까 카즈오 총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잘 컨트롤되고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해도 다이조부 데스네 라고 이렇게 진짜 시장에 선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니케이 225 지수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늘 급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증시에 유동성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냐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이런 일본 마이너스 금리 약속한 이 일본 증시도 우리가 오늘 이기고 아시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금리 동결한 우리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금리 약속한 일본을 이겼다고요, 우리가. 자, 오늘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정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테마주들, 아니 그냥 그런 테마가 묻기만 한 종목이라고 해도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량 매수세 들어와가지고 오늘 다 급등했는데,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또 소외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죠. 특히 이제 오늘 실적 발표한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런 분위기에 완전히 불을 지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이 세 회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33%, 161%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2748%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최근 주가만큼이나 실적도 엄청 났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가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에코프로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는커녕 보유지분 가치보다 20% 프리미엄을 오히려 받는 이상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서 에코프로 사업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에서 나오는 수익이 배당하고 용역 그리고 브랜드 사용료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사측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이걸 무시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이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 오늘 아까 이제 80만 원도 찍었는데 사실 적정 주가는 38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토막 더 깨져야 맞다. 그러면서 또 투자 의견은 홀드, 보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니, 목표가는 현재 그 주가의 절반으로 후려치면서 투자 의견은 또 보유. 이랬더니 이제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 잡아 죽여라. 또 뭐 여의도 공매견들이랑 뭐 짜고 하는 짓이다. 금감원에 고발해라. 뭐 등등 진짜 험악한 소리가 완전히 막 그 해당 기사랑 게시판에 막 도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이제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근처에도 가기 두려울 지경입니다. 하여튼 지금 에코프로가 지주사인데도 더 비싼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의외로 복잡한 분석이 필요 없다. 그냥 요새 하도 유튜브고 뭐 커뮤니티고 심지어 단톡방에까지 그냥 에코프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뭐 HTS가 됐든 뭐 MTS가 됐든 아니면 네이버 증권창이든 이제 사람들이 에코프로 딱 검색했는데 맨 처음 이 에코프로가 제일 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게 오리지널이겠지 하고 다 여기에만 달려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뭐 브랜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90년대 유행했던 알마니도 뭐 이제 알마니 익스체인지, 알마니 뭐 꼴레지에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알마니가 제일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 무슨 시리즈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리지널 그 브랜드가 제일 좋은 거 아니겠냐. 그 가치가 제일 높다. 이래가지고 다 에코프로에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업종이니 지주사니 난 그런 건 모르겠다 이거지. 이게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런하 반갑습니다. 자, 현재 4월장이 정말 시작부터 매우 뜨겁습니다. 코스피 2500포인트가 이렇게 저는 빨리 올지 정말 예상 못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 원 불렀다고 언급했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연준이 결국 5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텐데, 만약에 이때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다 팔고 얼른 튀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K증시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사실상 종료라고 오늘 그 한국은행의 그런 시그널을 매우 흡족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 시작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도대체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이냐. 이건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이 아직 금융시장을 제대로 못 쥐어짜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딱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을 딱
잡아 돌리는 그 순간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다 이거죠. 연준이 여기서 이제 더 금리 인상하면은 진짜 사단이 나겠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비로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원래 금리 인 하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경기 침체는 또 충분히 비관적이지를 못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는 며칠 급등 후에 뭐 숨고르기 들어가는데요. 아니 뭐 그래봤자 아직도 6만 전자인데 어제 분명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 9만 원 얘기했는데 뭐 벌써 쉬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워낙 그 2021년 1월 달 그때 마바라들의 그 10만 전자 그 랩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90층 위에 물린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요. 그 와중에 오늘 TSMC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도 예상치 미달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TSMC 1분기 매출이 1, 2월 달이 이제 연초에 좀 저조하고 3월 달이 강한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월간으로 쪼개봤더니 3월 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하여튼 근데 오늘 외신에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뜻밖의 그런 그 시각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드디어 이제 결정을 한 게 역시 치킨 게임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는 그런 정황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경쟁 업체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가 감산 들어가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다시 상승시키는 전략으로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바로 치킨 게임의 승자만이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근데 오늘 바로 하루 만에 글쎄 이걸 뭐 승자의 저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현재 전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45%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초만 해도 30%대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감산 안 하고 버티면서 경쟁사들 전부 아사시킨 성과로 이렇게 시장 점유율 45%를 지금 넘긴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가다가는 시장 점유율 50% 넘기는 것도 무난해 보이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는 나라들의 어떤 그 독과점법, 반독점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독과점 방지법은 뭐 우리나라도 있고요. 뭐 중국, 일본, 미국 다 있는데 특히 미국은 그 연방무역위원회, 그 저승사자 같은 FTC 여기 그리고 중국도 SAMR이라고 하는 시장 감독 총국에서 이런 반독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걸릴 수가 있대요. 아니 야 그렇게 따지면 니네 미국산, 중국산은 시장 점유율 절반 넘는 거 없냐 그럼?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만 해도 독과점이잖아 이거 누가 봐도. 그리고 중국산 김치 우리나라 식당이나 이런데 50%가 뭐야 한 90% 되는데 또 갑자기 열받네. 하여간 우리 한반도가 반도체 좀 팔아보겠다는데 또 이런 식으로 태클 들어오면은 진짜 그때는 아예 그냥 반도체 그냥 한 톨도 팔지 마 그냥. 반도체가 왜 한 톨이냐고요? 제가 문과충이라 반도체 세는 단위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며 그러니까 한 톨. 우리끼리 그냥 좀 봐주세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앞에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부터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거의 그 저승사자격인 모간 스탠리. 그 정말 2년 전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고 저주를 해가지고 많은 주린이 분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 모간 스탠리. 이름은 누가 봐도 바다 냄새가 물씬 나지만 실제 대주주는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인 바로 그 모간 스탠리.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웬일로 오버웨이트, 즉 비중 확대 의견에다가 목표가는 보니까 7만 원 제시했습니다. 비중 확대까지는 좋았는데 목표가가 좀 너무 짜네요. 당장 오늘 기준으로 상한가 한 방이면 8만 5천 원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용을 보면 현 단계에서 실적은 중요치 않고 대신 공급 축소가 변곡점을 주도하는 그런 사례를 감안할 때 현재 사이클이 실적의 저점을 시사한다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1.0 이걸 감안하면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투자이건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7만 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정말 모처럼 불기둥이 솟아올랐던 LG화학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기존 82만 원에서 오늘 88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거기다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컨빅션 리스트, 즉 매수 확신 종목에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기존 54만 원에서 오늘 58만 5천 원으로 올렸고 대신 투자 의견은 중립. 근데 현재 주가보다 목표가를 밑에 놓고 거기서 올리고 내리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어쨌든 하여튼 그 공매도 지령은 또 이 골드만삭스를 무시 못하죠.
다음 요새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여러 노이즈들이 많은데요. 맥쿼리 증권에서 K조선주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기존 목표가 15,000원을 오늘 21,000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언더퍼폼 시장 수익률 하회 이걸로 제시했네요.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를 125,000원에서 오늘 10만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여긴 또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회를 콜했습니다. 다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가 6,400원을 오늘 6,900원으로 올리고 여기는 아웃퍼폼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은 기존 11만원 목표가를 오늘 10만원으로 깎고 대신에 투자 의견은 중립을 맥쿼리 증권에서 콜했습니다. 자, 오늘자 중국 소식은 지난번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그 조류 독감 H3N8, H3N8 이게 중국에서 첫 인간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원래 이게 말하고 강아지 독감 이런 거였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한테 이게 걸렸다고 그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첫 사망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 이러다가 또 중국 리오프닝 나가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혹시라도 그러면은 CATL이고 뭐고 중국 공장들 다 셧다운 들어가면 정말 이게 그럼 우리 K 배터리의 운명의 여신이 진짜로 제대로 한번 손 잡아주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되지. 나까지 지금 배터리에 매몰된 사고를 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관련 뉴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네요,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 코스톨라니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격언. 그리고 또 저 런던 고라니 피셜로 감정적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다시 새겨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CPI랑 P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바로 이제 내일 미국도 3월 CPI 나올 텐데 중국이 이제 먼저 나온 거를 오늘 보니까 아니 3월 중국 소비자 물가가 0.7%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2.5%씩이나 찍었어.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거는 지금 18개월 내 최저치라네요. 리오프닝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공급 과잉에 접어들었나? 그럼 수요가 제대로 안 받쳐준다는 뜻인데 일단 중국 내부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표를 왜곡시켰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나 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외 시각을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 리서치 분석을 보니까 이번에 중국 생산자 물가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이게 곧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내릴 텐데 핵심 항목이 바로 식료품하고 에너지 물가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중국 공산당의 그 올해 경제 백서에 나온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3% 미만으로 통제 이거였는데 아직 리오프닝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캐피탈 이코노믹스 측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다가 결국 내년 2024년 초에 정점을 찍을 것 같은데 그래봤자 2.3%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3월 CPI가 부진했는데 과연 세계에서 제일 큰 소비자 미국 CPI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예상치 컨센서스는 5.2%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상 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그러나 배송료가 무료라고 해서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4월 12일 수요일. 드디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여기다가 지난 3월 FOMC 회의록도 내일 공개가 되는데 일단 이번 4월에는 FOMC가 아예 없으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을 애써 이제 무시하면서 어떻게든지 욜로를 하자. 그냥 이대로가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날 또 마침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랑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두 사람이 연설도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보게 될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경기 침체 아니면 연준 금리 인상 중단 이겁니다. 자, 내일 4월 12일 우리 정부 일정은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 총리 회담이 내일 잡혀 있습니다. 포르투갈 하면은 일단 지금은 축구 좀 잘하는 애들, 발재간 좀 피는 애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유럽 여행 갈 때 리스본 거기가 그렇게 한번 들려볼 만하다. 이 정도인데 이 포르투갈이 정말 예전에는 식민지 쇼핑을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정말 땅 따먹기 1인자로 그런 강국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르투갈 화폐가 기축통화인 적도 있었어. 일단 내일 양자회담의 성과로 우리가 미리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역시 에너지 분야 이쪽으로 저는 봅니다.
이어서 내일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 현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전 정부에서 탈원전의 대안으로 태양광을 열심히 밀었는데 지금 이 부작용이 막 이제 속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다음 내일 산업부가 미국 항공 방산 기업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이게 잡혀 있네요. 제목 그대로 증시 테마가 쭉 들어있죠. 항공 방산. 다음 내일 환경부는 인공지능 가상 모델 활용 도시 침수 선제 대응 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즘 이제 비가 자주 오는데 또 산불도 그만큼 잦아요. 오늘 강릉에 산불 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안목 해변에 그 거기 소나무가 다 타버렸다네요. 참. 하여튼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장마철 풍수의 대책 이런 것도 나올 때가 됐고요. 그리고 요즘 자주 산불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디지털 트윈, 요 테마가 저는 그대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 안에 드론부터 인공지능 상시 보안 체계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 먼저 얘기한 장마철 풍수의 대책, 요거는 증시에서 수처리, 상하수도 관련주. 다음 내일 과기부가 일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향후 협력 전략 논의, 이걸 가질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 요쪽으로 이제 파일을 키울 좋은 기회로 저는 봅니다. 다음 내일 경제 일정은 정부의 3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스마트팜 요쪽에서 이제 정부가 물을 대줄 것 같고, 다음 내일 수요일 해외 일정은 대만군이 중국군 상륙 대비 대규모 방어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한번 나왔던 방산 요쪽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진핑이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관심의 바통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대만의 소규모든 대규모든 하여튼 뭐 침공의 그런 도발을 한다. 저는 아마 그러면 러우 전쟁 곱하기 한 3배급의 전 세계 인플레이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런던 고란입니다.